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34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라운드가 막바지가 돼서 주중에도 일정이 있는데 이번 회차는 라리가와 에레디비지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를 좀 힘을 빼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2월금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가늘게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좀 추가로 살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뼈대 잡아드릴 테니까 한 쭉 따라와 보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자, 알라베스는 직전 경기 빌바오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에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강팀들 상대로 승점을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강등 그룹에서 승점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공격력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잔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압카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최근 결장 중에 있지만 그 외에 추가 결장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 헤타페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경기 6승 4무를 기록하면서 패배 없이 좋은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월의 두 경기에서는 6득점을 몰아치면서 공격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대항전 티켓을 놓고 상위 그룹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수비력의 기복이 있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조금 아쉬움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상당한 활약을 보이던 미드필더 하비게라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요. 미드필더 안드레 알메이다와 페펠루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다 빠지면은 미드필더陣에 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결장으로 인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 알라베스가 발렌시아 상대로 호상성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맞대결은 발렌시아가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알라베스가 홈에서 발렌시아 상대로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최근 알라베스의 수비력에 발렌시아가 오늘 미드필더진의 결장자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마킹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비아레알 대 레가네스입니다. 자,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지로나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연승 기록하면서 순위 경쟁에 고삐를 당기고는 있지만 조금은 기복 있는 수비력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격력 나쁘지 않았고 감독의 전략이 좀 신의 선수들이 잘 좀 수행을 해주면서 좀 기세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주전 수비수 페메니아 그리고 주포 티에르노 바리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고 주전 미드필더 파페게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는 만큼 비아레알이 결장자들로 인해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레가네스는 직전 경기 에스파뇰 상대로 홈에서 3대 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8경기째 승리가 없던 와중에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좀 반등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4경기 동안 패배 없이 1승 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에 기여하면서 공격 옵션이 풍부해졌는데요. 직전 경기 후반에 막판에 좀 실점을 대량으로 한 부분은 수비 집중력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비아레알이 레가네스 상대로 상성 우세합니다. 하지만 최근 맞대결은 2대 2, 전반에는 2대 2 스코어였는데 이제 후반에 레가네스가 퇴장 나가면서 2대 5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전반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좀 빡빡했거든요. 경기가 좀 난전 양상이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타이트한 맞대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비아레알은 결장 이슈가 좀 다수 있고 레가네스는 지금 강등 버프가 조금 강한 상황인데요. 의외의 결과 나올 수도 있다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레가네스 승을 가기에는 지금 비아레알을 너무 얕잡아 보는 느낌이고 과감하게는 저는 이거 무승부 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간다면 여기서는 비아레알 승무 요게 맞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을 무승부를 배제한다라고 하기에는 결장 이슈나 레가네스의 최근 기세나 이런 것들을 좀 만만히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는 알메르 시티 대 포르투나 시타르트의 경기입니다. 자, 알메르 시티는 직전 경기 스파르타 상대로 홈에서 0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막바지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최근 5경기째 승리 없고 최하위인 18위로 쳐졌습니다. 홈에서 7경기째 승리 없이 3무 4패로 홈 어드밴티지도 약하고요. 사실상 빌럼과 지금 승점 차이가 어,
5점 차기 때문에 강등이 유력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부상 인원들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홈 마지막 경기지만 큰 기대치는 없습니다. 자, 포르투나 시타르트는 직전 경기 브레다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강팀들과의 매치업들로 기세를 이어가지는 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티켓 경쟁이 가능한 순위권에 있고 동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포르투나 시타르트의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고평가는 쉽지 않고 거기에 이제 부상 인원들까지 발생하면서 스쿼드에 공백이 있습니다. 고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확실한 체급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알메로 시티가 경기력이 안 좋다 하더라도 홈에서 이렇게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포르투나 시타르트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좀 있고 오늘 경기 결장 인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대 전적에 찍혀 있지 않지만 이게 작년에 알메로 시티가 홈에서 포르투나 시타르트 상대로 뭐 무승부 한번 기록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넉넉하게 간다면 포르투나 시타르트 승무 아껴간다면은 무승부 단일 마킹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취향껏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마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트벤테 대 알크마르의 경기입니다. 자, 트벤테는 직전 경기 위트레트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두 번의 2연승이 있는데요. 두 번 다 클리시트를 기록하면서 지금 기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4위 위트레트와의 승점 차이가 벌어져서 이제 유로파 티켓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플레이오프 상위 시드 또한 뭐 거의 확정적인 만큼 동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부담 없이 자녀 일정을 치르는 정도, 뭐 유종의미를 거둔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크마르는 직전 경기 흐로닝을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 3대 0 클린시트 경기를 두 번이나 하면서 기세 나쁘지 않은데요. 4위 위트레트와의 좀 승점 차이가 마찬가지로 벌어져 있어서 유로파 티켓은 어려움이 있고 플레이오프 상위 시드 또한 거의 확정적이고 원정에서의 경기 기대치 또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고애들을 잡긴 했지만 알크마르가 원정에서 그렇게 잘하는 팀이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거기에 이제 주전 공격수 트로이 페롯이 부상 이탈한 부분 아쉽고 자잘한 결장 인원들까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고평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성적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뭐 여기서 그냥 가볍게 본다면 트벤테가 홈에서는 알크마르 상대로 최근에 강점 있고 리그에서는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양팀 다 연승을 하고 있지만 위트레흐트 상대로 2대 0으로 이긴 트벤테를 조금 더 고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상 이슈 또한 알크마르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결하게 트벤테 마킹만 해주고 넘어가는데 사실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마킹을 조금 더 푸실 분들은 뭐 취향껏 더 눌러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마킹 아끼기 위해서 트벤테 승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네이메어 대 브레다의 경기입니다. 네이메어는 직전 경기 아약스 상대로 원정에서 0대 3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아약스가 최근에 안 좋았다라고 해도 원정에서 잡아낸 부분은 상당히 고평가 요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팀의 최고 득점자 비토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최고 득점자인 오가와까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홈이긴 하지만 결장 인원들이 너무 주포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빠지면은 변수가 생길 가능성 높습니다. 자, 브레다는 직전 경기 포르투나 시타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13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원정에서는 8경기째 2무 6패로 기세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주전 수비수 반덴버그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요. 잔류는 뭐 확정이 거의 된 상황이고 순위가 이제 15위로 거의 뭐 굳어졌기 때문에 동기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조금 재밌는 게 있는데 네이메어니 브레다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물론 좀 예전의 성적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봐야 되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맞대결 시에 승리가 없다라는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좀 정말 실제적인 경기력만 본다면 직전 경기를 봐야 되는데 브레다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한 만큼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느낌입니다. 이 맞대결 매치업은 뭔가 상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미언 승을 가기 좀 찝찝하고 그렇다고 뭐 브레다 승을 가기에는 13경기째 승리 없는데 여기서 브레다 승을 누릴 명분도 없습니다. 무승부 많죠? 그냥 가볍게 무승부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흐로닝언 대 아약스입니다. 흐로닝언은 직전 경기 알크마르 상대로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패배가 많긴 하지만 뭐 상위 레벨의 팀들이 상대로 패배한 거고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홈에서의 성적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뭐 플레이오프 경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로닝언의 홈 어드밴티지를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약스는 직전 경기 네이메언 상대로 홈에서 0대 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우승 경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승점을 너무 드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경기만 더 이겼어도 우승을 이미 확정 지었을 건데 좀 의문의 미끄럼틀을 타고 있고 직전 경기 홈에서 네이메언 상대로 3대 0으로 진 거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부상 이탈자들로 인해서 주전 스쿼드들의 나이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리그 막바지에 에너지가 확 줄어들었고 감독이 지금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술도 딱히 없고요. 그래서 부진이 계속 이어질 확률 높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아약스가 흐로닝건 상대로 5연승 기록 중이고요. 뭐 극상성입니다. 하지만 흐로닝건의 지금 최근의 홈 성적과 아약스의 의문의 경기력 저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경기 누가 이긴다고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정말 분석이 안 되는 경기라고 봐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진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납득이 안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PSB 대 헤라클레스의 경기입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PSB는 직전 경기 페노르트 원정에서 2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뭐 페노르트 원정 어려운 경기였는데 승리 거두면서 5연승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5경기 18득점 기록하면서 공격력 회복했습니다. 미드필더 레데즈마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지만 지금 이 정도 결장이 경기력 저하로 나타날지 의문입니다. 아약스와 승점 1점 차까지 좁혔기 때문에 우승 경쟁 막바지까지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헤라클레스는 직전 경기 빌럼 상대로 원정에서 1대 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연패 탈출에 성공했지만 경기력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원정 경기력도 뭐 임팩트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강팀 상대 대응력도 낮은 편입니다. 플레이오프의 경쟁을 좀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본인들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좋진 않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뭐 PSB가 헤라클레스 상대로 극상승이고요. 리그 일정에서는 뭐 6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최근 분위기 봤을 때는 PSB 승 뭐 안 나오면 이건 사고입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네요. 자, 절반 왔는데 좀 만만치 않습니다. 평소보다 마킹이 많이 나간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어려운 종목이고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자, 아래는 최대한 간소하게 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도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경기는 빌럼 대 즈볼레입니다. 자, 빌럼은 직전 경기 헤라클레트 상대로 홈에서 1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1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주전 수비수 베우네크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경고 누적으로 주전 수비수 라치카르까지 결장을 하게 되는 만큼 최근 부상 인원들 좀 있었는데 뭐 징계 결장자까지 있어서 뭐 반등 포인트를 찾는 거는 완전히 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경기들이 승점이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강등권에서는 탈출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강등 플레이오프를 하느냐 그냥 다이렉트 강등이냐 이거를 좀 따져야 돼서 뭐 승점 경쟁은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즈볼레는 직전 경기 홈에서 고어헤드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뭐 압도적인 기세를 보이고는 있지는 않지만 무승부로 버티는 경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약팀 상대로는 이기고도 있어요. 주전 수비수 올리베르가 부상으로 최근 결장 중이고 지금 즈볼레가 사실상 플레이오프 티켓 경쟁까지는 거리가 좀 있어서 과연 동력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잔류가 확정되고 그렇게 파이팅 넘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양 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맞대결 성적 보이고 있고 직전 맞대결은 즈볼레가 홈에서 빌럼 상대로 0대 1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즈볼레가 점유율 7대 빌럼이 3이었기 때문에 체급차이 존재하고 빌럼 승을 가는 거는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못 이기고 있는 팀을 누를 명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즈볼레를 아예 마킹하기에도 동기가 조금 약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약팀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굳이 이런 원정에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팀에게 승 마킹은 좀 어렵습니다. 과감하게 간다면 즈볼레 승이고 좀 넉넉하게 간다면은 승무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마킹이냐 원마킹이냐 요거는 아니면 그냥 무승부만 가느냐
이건 취향껏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위트레흐트 대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경기입니다. 자, 위트레흐트는 직전 경기 트벤테 상대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좋았고 기세 나쁘지 않았지만 연승이 끊겼습니다. 상대가 강했고 원정이었기 때문에 참작이 가능하고요. 아직 페노르트랑 챔스 티켓 놓고 경쟁을 하고 있고 홈 어드밴티지가 없는 팀이 아닙니다. 위트레흐트가. 그래서 고평가 가능합니다. 자,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직전 경기 알메르 시티 원정에서 0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리그 막바지에 스퍼트를 좀 올리고 있는데요. 승점을 좀 잘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경쟁권까지 들어와 있는데 하지만 강팀 상대로는 다소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전 수비수 반 아놀트가 부상으로 최근 이탈했고 직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미토 슌스케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장 이슈도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위트레흐트가 스파르타 로테르담 상대로 그곳에 기록하고 있고 직전 맞대결 물론 퇴장이 나오긴 했지만 1대 4로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다. 최근에 위트레흐트가 홈에서 아약스를 4대 0으로 잡아낼 정도로 홈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상성도 좋고 결장 이슈도 크지 않다. 그냥 위트레흐트 승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고에드 이글스 대 헤렌벤의 경기입니다. 자, 고에드 이글스는 직전 경기 지볼레 상대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경기째 승리 없이 5무 2패 기록하면서 페이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플레이오프가 확정된 상황에서 사실상 7위에서 순위가 변동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큰 부상 이슈는 없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의욕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자, 헤렌베는 직전 경기 발베이크 원정에서 3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홈과 원정의 경기력 편차가 상당히 심하고요. 공식전 원정에서는 7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공식전 성적을 본다 해도 이겨봤자 브레다 같은 약팀이거든요. 그래서 원정에서 고평가하기 힘들고 퇴장 징계와 자잘한 부상 이슈까지 스쿼드 또한 온전치 않습니다. 플레이오프 경쟁을 해주곤 있지만 동기만으로 고평가를 하고 마킹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맞대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은 헤렌벤이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 기록했는데 경기 내용은 고어헤드 쪽이 더 좋았습니다. 체급 차이는 고어헤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경기는 홈과 원정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홈 어드밴티지가 좀 있고 원정에서 열세가 있고 그래서 고어헤드 승을 추천드리는데 문제는 고어헤드가 최근에 동기가 좀 떨어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7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승부만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승부를 같이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취향껏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라리가로 갑니다. 오사수나 대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 베티스 원정에서 1대 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1무 1패, 살짝 아쉬움 존재하지만 최근 경기력과 선수들의 활약 자체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주전 미드필더 몽카올라가 3경기째 결장 중인 부분은 아쉽지만 그 외에 결장 인원들 크게 없고 아직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을 해주고 있는 만큼 홈에서 기대치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에이티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홈에서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지만 원정에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하다가 파블로 바리오스가 부상을 입고 교체가 되어서 오늘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요. 사실상 순위 경쟁이 2위까지 치고 올라가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챔스 티켓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만큼 동력이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A팀 마드리드가 그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웬만해서 오사수나 승을 가주기는 어려운 그 정도의 상성인데 하지만 별날 정도로 최근에 A팀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고 오사수나가 최근에 버티는 힘을 본다면은 오사수나가 홈에서 이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승부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승부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저는 A팀 마드리드 승무 마킹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라요 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자, 라요는 직전 경기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0대 1 승리를 기록하면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세가 꺾인 팀들 상대긴 하지만 두 번의 클린시트 승리를 기록 중이고 문제는 최근의 경기력의 중심에 있었던
28라존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자잘한 부상 결장 일수와 직전 경기에서 오스마르 발렌틴이 부상으로 교체당했습니다. 결장 인원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홈이지만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베티스는 직전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컨퍼런스를 병행하는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 밸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7경기째 패배 없이 4승 3무를 기록 중입니다. 기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가면 갈수록 체력 저하로 경기력이 조금씩 떨어지곤 있지만 그중에 그 와중 또 휴식일이 조금 보장되었고 여전히 챔스 티켓 경쟁을 해주고 있는 만큼 동기도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베티스가 라요 상대 강세가 존재하지만 최근 맞대결에서는 1승 1무로 라요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라요 부상 인원만 없었다면은 간결하게 무승부만 찍어도 저는 됐을 것 같은데 베티스의 최근 경기력과 라요의 부상 이슈를 생각한다면 이 베티스 승을 배제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감하게는 무승부만 가주시고 넉넉하게 간다면 베티스 승무 같이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스파뇰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자,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 레가네스 원정에서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3연패 기록하면서 강팀들과의 매치업을 감안하더라도 기세가 좋지 않은데요. 특히 직전 경기는 주전 수비수의 공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전 수비수들의 아니, 그러니까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너무 좋지 않았고 따라가는 점수를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너무 투박합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4대3으로 승리 기록했습니다. 챔스 일정으로 타이트한 일정 속에 치러진 빡센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리그전 5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르셀로나가 적수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우승 확정이고요. 남은 일정이 비아레알과 빌바오전인 거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기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바르셀로나가 에스파뇰 상대로 상성은 좋은데요. 자, 이 카탈루나 더비라고 불리는 이 매치업이 꽤나 무승부가 많이 나옵니다. 양팀의 체급 차이를 기본적으로 본다면 좀 의문의 쓰나미가 많이 발생을 하는 매치업인데요. 하지만 양팀의 직전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바르셀로나가 진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판단입니다. 하위권인 레가네스 상대로도 3실점을 한 에스파뇰을 지금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처참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 시점을 먼저 하고 역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킹은 여기서는 그냥 승마킹 간단하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회차 마지막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자, 헤타페는 직전 경기 발렌시아 원정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5연패 기록하면서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고 심지어 4경기째 무득점 패배를 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최악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 결장자들이 돌아오면은 또 누가 징계받고 빠지고 막 계속 이런 상황인데 이번 경기도 징계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상황이고 홈이지만 분위기 반등 포인트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빌바오는 직전 경기 알라베스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유로파 일정으로 타이트한 경기를 치렀고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산세트가 복귀를 했는데 공격의 활기가 바로 생겼고 직전 경기 징계 결장을 한 주전급 자원들이 오늘 복귀를 하게 되는 만큼 원정이지만 고평가 포인트 존재합니다. 그리고 베티스와 승점 차이가 조금 있어서 챔스 티켓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오늘 승점 확보 필요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무승부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간결하게 무승부를 찍어주는 게 솔직히 맞는데 빌바오의 최근 반등 포인트와 헤타페의 연패 기세를 생각한다면 넉넉하게는 빌바오 승까지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그림이면은 그냥 과감하게 무만 눌러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취향껏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너무 많죠?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가라고는 절대 말씀 안 드리고 뼈대만 먼저 좀 잡아드리면 좀 간결하게 찍어야 될 것들 막 찍고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막 취향껏 이것저것 눌러주게 될 건데 그냥 생각보다 어려운 회차긴 해요. 정말로. 정말 어려운 회차입니다. 뭘 지우려고 해도 막 손이 안 가네요. 그래서 제가 한 경기 한 경기 이거는 과감하게는 마킹을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더블 마킹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시고
"나는 여기선 과감한 선택을 할래." 뭐 이렇게 막 지어 줘 가면서 아니면 뭐 이것도 뭐 승부패 누르지 말고 그냥 무 같은 걸로 겐토로 막 지우고 넘어가고 해서 조합을 잘 만들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회차는 돈을 좀 많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어려운 회차고 만약에 뭐 이월금이 쌓인다면은 언제 한번 좀 큰 금액을 가겠지만 지금은 뭐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좀 저의 마킹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음 아마 수요일에 마킹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수요일 날 라이브에서 마킹을 할 예정이니까 라이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